안녕하세요. 화탁지TV의 화탁지입니다. 벌써 24년 갑진년 운세를 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타이밍은 이제 갑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일간별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천간에 갑목이 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갑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갑진년에 이 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진토의 지장간이 을목과 계수와 무토가 이렇게 있죠. 자, 진토는요, 땅을 키우는 습토죠. 땅이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을 키우는 습토란 말이에요. 이 안에는 생명의 원체, 이 본질인 을목이 있고, 그 다음에 수에, 이 수 중에서도, 실제로 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토의 이제 본기인 무토가 있죠. 자, 물상학적으로 보면 이 진토라는 큰, 습기와 생명의 땅을 이 갑목이 위에서 이렇게 소토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소토라는 것은 땅을 이제 개간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무토라는 땅은 이 천간으로는 진토는요 천간의 무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개간된 땅이 아니고 기토처럼 농작물을 위해서 개간을 다 마친 땅이 아니고 그런 개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땅이에요. 근데 진토의 습성은 기토보다는 무토와 더 비슷하기 때문에 소토를 해야지만 이 을목이요, 이 무토의 땅을, 이 진토의 땅을 뚫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진년의 첫 번째는 이 갑목의 소토작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갑목이요, 이 땅을 소토해주고, 그 다음에 이 을목의 지지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갑이 우뚝 선 형태라, 이 갑이 이제 일간에 따라서 비견이 될 수 있고, 재성이 될 수 있고, 인성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 갑은 이 땅 속에 있는 을목이 이 갑이라는 지지대를 타고 얼만큼 올라오도록 그 역할을, 땅을 잘 소토해 주면서 지지대 역할을 해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정화일관 같으신 분들은 경금이 있을 때 갑목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뭐 불로 한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이 습토에서 진토 위에 서 있는 갑목은 생목입니다. 생목. 뿌리가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생목과 사목 중에 누가 경금으로 쳐서 땔감으로 써서 불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면 사목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갑진이 아니라 갑술이었으면 경금으로 쪼개서 활을 이렇게 불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내년에 갑진년의 갑목은 이런 용도로 쓰이는 나무는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이 좀 약한데 경금은 있어요. 그래서 갑목을 쪼개서 내 화를 강하게 하는데, 근데 이 화가 일간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화가 관일 수도 있고 재성일 수도 있고 뭐 식상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화를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목을 쓸 수 있을까요? 했을 때는요, 뭐 100% 안 돼요는 아닙니다. 100%는 안 돼요는 아니죠. 뭐 갑진년의 나무 가지를 좀 몇 개 잘라서 말리면 말려가지고 불에 그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용도가 갑진의 갑은 나무를 키우는, 아직은 더 키우는, 특히 이 을목은 생명의 에너지잖아요. 잘라서 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을목의 지지대 역할을 해야 되고, 이 갑목은 여기 있는 땅을 소토하는 역할이지, 이 갑을 경금으로 쪼개서 불을 세게 하는 용도는 아니다예요. 생목이기 때문에.
생목사목이 조금 개념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물기가 잔뜩 있어서 불에 잘 안 타는 게 생목이고,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가을에 수기가 약한 그 건조한 나무가 사목이죠. 불에는 사목이 잘 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갑진년을 맞이할 것이냐, 내가 이 나무, 특히 이 을목이 본인 일간에 뭐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피셔서 이 을목이 갑을 타고 쭉쭉쭉쭉쭉 올라가도록 그런 기반을 만드는 때다. 이 갑을 취해가지고 빨리 뭔가를 얻는 시기가 아니다입니다. 이 을목이 잘하도록 갑은 지지대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해주는 한 해다. 그러면 이게 일간마다 이 을목이요 어떤 게 오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네.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4년 갑진년 임수일간부터 하겠습니다. 거의 맨날 갑목일간부터 하다 보니까 다른 일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임수부터 할게요. 제가 갑진년에 대한 설명은 앞에 인트로 부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이제 십성으로는 식신과 편관이죠. 진토가 임수에게는 편관이니까 이 편관을 제살해주는 식신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실 상황은 조금 일이 죄송해요, 빡셀 수도 있어요. 지지로 편관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내가 정관이랑의 이제 비교를 봤을 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 또는 몸담고 있었던 조직, 장소 이런 것들이 정관이라고 치면 거기를 벗어나는 게 편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울타리, 이게 울타리라고 치면 울타리를 벗어난다. 내가 몸담고 있던 데를 벗어난다면 일단 약간의 몸이 고생한다. 이건 좀 있습니다. 근데 늘 내가 여기에만 갇혀 있다 보면 발전을 할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가 새로운 곳으로 나가서 고생은 되지만 개척한다 또는 내 이 활동 범위를 넓혀간다 생각하시면 편관이 저 편관이라 힘들까요? 이렇게만 들어오지 않고 더군다나 식신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편관을 이게 식신이 약하신 분들은 이 편관의 그 스트레스를 사실은 누르는 힘이 좀 약해서 그 스트레스를 더 받으시거든요. 근데 식신이랑 같이 편관이 들어오면 이게 아까 얘기한 긍정적인 거, 개척하고 넓혀가는 그런 긍정적으로 좀 많이 쓰이면서 내 몸이 힘들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이 식신이 막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사주에 식신이 좀 많다. 근데 식신이 또 같이 들어왔어.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이 편관을 잘 쓰는 건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힘든 거를 좀 버텨야 이 발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식신이 많아버리면 그거를 못 버텨요. 하다가 관둬버리거나 에휴 사는 거 별거 있어? 하루하루 그냥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떤 한계를 딱 극복해야 이걸 치고 올라가는데 이 식신은 사실은 요 한계를 치는 거를 조금은 못하게 해요. 이게 많아버리면. 그러니까 식상하고 관은 비등비등해야 사실은 좋은데 이 관성, 참는 에너지보다 식신이 너무 많아버리면 요 한계를 못 참기 때문에 하다 말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앞에 인트로에서 내년은 이 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갑이 이 을개무, 이 진토 속에 있는, 아이고, 분필이 짧아. 을개무 속에 있는 이 을목의 지지대가 땅을 잘 소토해서 이 을목이 이걸 하도록 잘 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이 을목이 임수에게는 상관입니다. 네. 여자분들은 내년에 본인의 아이가 쑥쑥쑥쑥 잘 클 수 있는 그런 시기 또는 이제 여자분들에게 식상이 자식이니까요. 저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어요. 그럼 식상관이 뭔가요? 그러면은 내 재주예요. 특히 상관이라는 거는
이 을목이 갖고 있는 을목상관은 뭐냐면 유연함을 발휘하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현실에서 버티는 게 을목인데 그게 임수에게는 상관이란 얘기예요. 상관은 내 에너지를 밖으로 잘 표출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임수 일간들에게 내년에 갑진년은 내가 이 편관을 어떻게 잘 극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느냐. 하지만 이 편관 속에서 결국 나의 식신상관, 즉 나의 세상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도구, 식상은 왜 중요하냐면 나를 표현해내는 것도 있지만 이 식상관이 결국에는 뭘로 연결된다? 재성. 네, 식상관을 잘 쓰고 그래야 그 식상관이 결국에는 재성을 만든다, 돈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또는 식상관이 이렇게 하니까 건강도 네, 좀 좋아지고 뭐 먹고 사는 문제죠. 식신상관은 결국에는 내 상관이 이 식신이라는 이 주투대를 옳고 가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게 죄를 향하도록 하면 좋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신상관이 너무 많아서 편관을 극하면 오히려 참지를 못하고 맘대로 해버려요. 이 상관이라는 게 뭐예요? 아 싫으면 말아 하고 어떤 그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걸 치고 나가버리는 습성이에요. 상관도. 그러니까 편관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갔으면 어떤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결과를 내는 것이 아마 재성일 수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재를 추구하는 거, 금전 또는 사회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게 사회생활 하는데 주된 그거기 때문에 목표이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하루하루 그냥 행복하면 돼요. 뭐 그런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운세를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재성과의 관련성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다. 자, 정리하자면 내년의 임수는 내가 편관에 놓이는데 이 편관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식신하고 같이 들어와서 이 식신이 너무 많이 기존에 자기한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편관을 못 극복하고 오히려 하다 말아버린다. 힘들면. 하지만 이제 내년에 갑진년에 주는 이 식신을 타고 내 상관이 올라가면서 본인의 식신 상관이 강해지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표현하고 내 말재주로 어떤 능력을 펼치는 그런 면에서는 탁월하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임수에게 을목상관은 을목은 버티는 거거든요. 간목은 성장하고 위로 쭉쭉 올라가는 거지만 을목은 버티는 건데 그 버티는 힘, 버티는 생명력이 간목을 타고 쭉 올라간다. 그래서 임수분들은 내년에 본인의 말발이나 본인의 본인의 표현하는 어떤 그 창작물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 갑을 타고 쭉 성장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 상관이 길한 분들에게는 긍정적일 거고 또 요행수 바라는 상관을 쓰시면 부정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수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괴수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인트로 부분에 갑진의 의미에 대해서 올려놨거든요. 네, 그거를 보시고 오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괴수 일단 십성으로는 상관과 정관입니다. 자, 이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형세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갑진에 대해서 풀어놨기 때문에 보시면 자, 이제 상관이 이렇게 위에 뜬다라는 거는 내가 두드러지는 일이 생긴다예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일 때 어쨌든 상관은 튀는 건데, 그렇죠? 네, 어쨌든 상관은 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튀면 주목을 받는 거고 잘못 튀면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개수의 상관은 갑 쪽으로 쭉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표현할 때 있어서 막힘이 없이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관이 없는 개수가 그동안에는 자기의 목소리가 안 먹히다가 내년에는 자기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들이 당신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런 주장을 할 줄도 아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상관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갑진의 의미를 얘기했을 때 이 진토 속에 이 세 개의 지장간이 있는데, 이 간목이, 상관 간목이 이 무토를, 진토 속에 있는 무토를 소토하면서 결국에는 이 을목의 지지대가 되면서 이 을목이 잘 자라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년의 본질은 갑이 아니라 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을이 개수에게는 뭐냐? 식신이에요. 그러면 상관은 나쁘고 식신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는데, 자, 상관도 괜찮지만 상관이 너무 두드러지면 이게 실속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주목은 받는데 그게 이런 거죠. 만약에 직장에서 이 사람이 되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인정이 그냥 아이고 잘해서 칭찬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냐의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년에 이 상관, 두드러지는 이 상관은 개수에게 식신,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 식신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수보다 저는 개수가 내년에 이 물상으로만 봤을 때, 근데 이제 그 일주나 본인들의 이 사주 원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냥 일간 하나로만 봤을 때는 이 결국에는 이 을목이요. 잘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그 개수가 사실은 임수보다는 조금 더 그거겠다. 왜냐면 지지도 사실은 정관이에요. 무게합, 물론 이제 합화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거 다르지만, 안정된, 내가 안정된 나의 틀 속에서, 근데 사실은 이게 소토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정된 틀을 조금은 이 상관이 이 깨려고 하는 욕구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운 자체가 편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지는 어쨌든 내가 몸담고 있는 환경은 정관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몸담고 있는 내년의 진토는 개수에게 정관이에요. 벗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간목이 이 지장간에 있는 무토를 소토를 해준다는 거는 조금 더 이걸 잘 쓸 수 있게, 또는 이 안에 있는 식신, 식신을 더 밖으로 잘 끄집어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제 본인 사주에 식상이 너무 강하다. 이게 어떤 분들에게 좋냐면, 식상관이 조금 약해서 관이나 뭐 다른 쪽의 에너지가 더 많아서 식상관을 쓰기가 쉽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데, 저는 식상 다자예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걱정입니다.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식신이 아무리 좋아도 식신이 또 상관을 타고 올라가면 다 이 정관이라는 아이가 버티기가 조금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무토의 힘이, 무토라는 게 약한 작은 땅이 아니에요. 기토처럼 작은 땅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임수보다는 개수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정된 틀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이루는 시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수는 너무 많이 나가버리려고 하면, 개수는 그 정관 안에서 본인이 어떤 변화나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어떤 그런 그거를 취하려고, 그러니까 식신을 제가 실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을목의, 물론 이제 식신이요. 기본적으로 어떤 일간이든 식신이 긍정적으로 표현되기는 합니다만, 이게 을목이잖아요. 을목은 뭐예요? 땅 위에서 내가 버티겠다라는 생명력 갑이에요. 그러니까 건강도 내년에는 좀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기반, 먹고 사는 기반도 마련이 되겠다. 그리고 이 무토라는 땅이 작은 땅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의 그것도 공격을 해도 무토기 때문에, 진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무가 그냥 빽빽하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나무가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있고 토도 적당히 있는 분들은 괜찮겠다. 하지만 여기서 충작용과 형작용과 이런 거는 또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시간이 날 때 지지의 이 진토의 형이나 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목이 아니고 개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경금일간 해드리겠습니다. 갑진에 대한 설명은 앞에 인트로 부분에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이거 하면서도 설명은 하겠지만 그걸 조금 보고 오시는 게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십성으로는 편재 편인인데요. 이제 십성 설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행 들어갈게요. 일단 지지로 편인이 올 때는 이게 편인이 이제 도식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식신이 아주 많아서 편인이 하나 정도는 식신을 뭐 식신이 막 식신 이렇게 돼서 편인 식신 하나 정도는 해도 나머지가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 편인이라는 것 자체가 오면 되게 사람이 일하기가 싫어지면서 게을러지면서 좀 이 그 실질적인 생활에서는 편인이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편인대운이라서 너무 그거를 아는데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편인이 되면은.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되게 동굴 속에 갇혀 있고 싶다. 그리고 사람도 옆에 오는 거 싫어하고 이래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특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편인을 편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동주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갑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 갑목이 진토 속에 있는 무토를 소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이 갑목과 같이 내년에 편재 편인이 오는 거는 이 편인의 부정적인 거는 갑목이 조금 제거해 줄 수 있겠다. 네, 이렇게도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의미로는 뭐냐면, 내년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 편재에 꽂힐 거예요. 갑이 떴네. 편재는 뭐, 목돈이라는데, 요런 쪽으로 생각을.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딘가에서 돈을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잘 생각하시면, 자, 내년의 화두는 결국에는 내가 뭘 위해서 이 갑목을 쓰느냐 하면 결국에는 이 땅을 소토한 후에 이 땅 속에 있는 을목이 이 갑이라는 이걸 타고 쭉쭉쭉쭉 성장해서 25년 을사년에 내가 안정되게 정제죠? 정제를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네, 그 중요한 한 해가 되는 겁니다. 그 중간 과정이에요. 사실은 편이라는 거는 그래요. 은행에서 돈을 융자해도 융자하는 거 또는 뭐 크게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안정되게 내 수중에 남지 않는 게 편이기 때문에 그래 뜻밖의 돈이 생기는 건 괜찮지만 편재라는 게 정제화가 되지 못하면 그 돈은 내 돈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내년에 이 편재 역할은 뭐냐면 또 멀리 보라는 뜻도 있어요. 목표를 조금 멀리 세워라.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멀리 목표를 세우되 이 멀리 세운 목표를 통해 을목이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서 25년 을사년에 안정되게 천간으로 을목이 딱 떠서 금전적으로 조금 안정을 추구하도록 하는 그 중간 과정이 내년에 갑진년이에요. 그래서 경금분들은 사실 이 편재가 또 갑경충을 하고 그러면 되게 급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경금 자체가 또 원래 이 목표가 생기면 이 그 동물로는 매에 비유할 수 있는데 매가 이렇게 딱 하늘 위에서 돌다가 목표가 생기면 샥 하고 가기 때문에 이제 경금일간들이 상당히 이 과감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해요. 근데 더군다나 편재가 또 경금을 계속해서 자극하니까 막 급해요.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땅 위에서 이 갑을 타고 내 정제가 잘 크도록 이 편재를 잘 지지대 역할을 해서 세우는 거. 그리고 이 편이 이 금방 지쳐버려. 여기 편이 들어오면 일하기 싫다 그랬죠. 회의적이 들기도 하고요. 이 회의감을
이 멀리 세운 계획이 계속 이 회의감을 쳐낼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도대체 나한테 언제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과연 되기는 할까? 아, 때려칠까라는 이 회의감이 들 때마다 이 값을 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라는 거예요. 몇 년 뒤의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이 을목이라는 거는 정제라는 거는 정관이랑 비슷해요. 조금씩 하루하루 성실하게 가자예요. 성실하게 가자. 그러니까 정관이랑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내년에 아무리 갑이 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서 을사년에 정제를 달성해서 안정을 위한 어떤 주춧돌? 기반?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갑목을 쓰셔야지 빨리 이루고 싶다고 내년에 갑목 아무리 해봤자 이 갑은요, 이 갑진 위에 떠 있는 갑은 생목이기 때문에 도끼로 잘 안 부러질 수 있어요. 약한 경금은 오히려 부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진토라는 거는 또 경금에게 양이죠, 양. 네. 그런데 또 양이라는 거는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본인의 손발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뭔가 짠 하고 결과가 경금에게 눈에 보이도록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거는 아닌데, 네, 그 일주마다 또는 월별에 따라서 조금 더 결과가 더 빨리 나오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금의 내년의 소명은 을목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서 결국에는 25년에 그 을목이 나에게 안정된 금전적인 것과 뭔가 성과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걸 위해서 내년에 갑목을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갑목이니까 큰돈 목돈 들어오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안정되게 들어오는 수입을 위해서 사실은 이 편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한 큐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경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갑진년 신금일간 해드리겠습니다. 갑진에 대한 설명은 인트로 부분에 올려놨으니까요. 어떤 그 역할을 갑목이 하고 또 진토와의 관계를 한번 보시고 오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일단 십성으로는 정제 정인입니다. 네, 진토가 좀 큰 토잖아요. 네, 이제 지장간에 을개무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신금일간은 아무리 십성으로는 정인이라고 해도 이 진토라는 너무 큰 토가 올 경우에 사실은 그닥 모르겠습니다. 이게 100%는 아닌데 토가 중첩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신금에게는 신금이나 경금의 매몰이, 특히 신금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극인이 일어나는 현상이 되죠. 근데 경금은 편제가 편인, 그 부정적인 편인을 극하는 거였기 때문에 편제가 괜찮은데, 이 정제가 정인을 극하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 부정이 다 있어요. 긍정과 부정이. 이 재성이 인성을 극해서 주식이나 혹은 문서와 관련된 그런 것과 관련된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는 해기는 해요. 내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팔아서 그거를 돈으로 취했다. 이것도 제극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부정은 이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라는 거는 결국 이 인성의 부모님이잖아요. 예,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 재성이 이 부모님을 극한다라는 거는 부모님의 건강을 살피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는 정제가 뜰 때는 뭔가 이 눈앞에 있는 돈에 되게 좀 급급해요. 멀리 못 봐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그런 금전적인 그런 계산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의 인성,
인간관계가 조금 망가질 수도 있는 이렇게 십성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요것만 말고 이제 갑진을 풀어드리면, 자, 진토 속에는 을개무 세 개가 있는데 이 갑목은, 갑진의 갑목은 땅을 소토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인트로 부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갑이 무토를 소토할 때 긍정과 부정이 사실 다 일어나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갑진에서 갑이 이 땅을 소토하면서 결국에는 을목이 이 갑목을 타고 자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 을목은 신금에게 뭐다? 편재. 네. 편재는 그거죠. 사업적인 어떤 큰 돈이기도 하고, 신금은 갑목보다는 편재를 더 좋아해요. 내가 갖고 오기가 훨씬 더 용이한 돈,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지금 하나만 갖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주 원국의 전반에서 이 사람의 토의 분포와 목의 이거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일감 하나만 놓고 할 때는 이거를 전체로 그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에 내가 정제, 안정을 추구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늘 모든 십성이나 오행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아까는 돈돈거린다면서요. 이거는 정제의 부정적인 측면이고요. 정제의 긍정적인 측면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가자입니다. 그런 측면에는 좋아요. 너무, 그러니까 편제가 오면 욕심이 생기는데 정제가 오면 그래,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돼요. 내년에는 바른 생활, 바른 맨이 될 수 있어요. 신금 일가는. 그런데 결국 그런 바른 생활이 차근차근하고 주변의 인간관계를 잘하면 결국에는 그걸 타고 내가 취하기가 훨씬 더 좋은 이 편제를 25년 을사년에 이렇게 딱 하니 천간에 떠서 내가 가져가기 쉬운 그 기반을 마련하는 해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정제가 정인을 그거 할 때 부정과 긍정으로 하는지는 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이 정제가 좀 세다. 그럴 경우에는 정인이 맥을 못 추게 되고, 이게 적절하면 오히려 정제 성향과 정인 성향이 두루두루 나오는데 쏠림 현상이 있죠. 뭐든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재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정제가 정인의 타격을 받는 건 당연하고, 인성이 많아, 토가 많아. 토가 많으면은 정제가 조금 소토해줘도 또 토태가하기 때문에 고민 많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왜 긍정과 부정을 다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이게 그 일간의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긍정으로 올 수 있는 요소와 부정으로 올 수 있는 요소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요는 내년에 이 갑이 땅을 잘 소토해서 25년에 내가 사업적인 큰 돈 또는 내가 취하기가 훨씬 더 쉬운 이 을목이란 나이를 갖고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착실하게, 착실하게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인간관계에 있어도 정도를 지키는 거죠. 정인이라는 거는. 편지는 저 사람 싫어, 사람 만나기 싫어, 이렇게. 경금이 사실은 내년에 그러니까 이 편지를 잘 쓰셔야 되는데, 정인은 혹시 내가 돈 계산 때문에 사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커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그것이 무엇을 만든다? 25년에 내가 취하기가 훨씬 더 용이한 돈. 근데 그 용이한 돈이 월급 이외에 그런 돈이 되겠다라는 게 신금인간의 주된 갑진년의 의미입니다. 네, 신금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무토일간 해드리겠습니다. 무토 기토만 녹음이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앞에 인트로 부분에 갑진에 대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거 본인 일간에 대한 걸 들으시면 조금 더 설명이, 더 잘 되실 거예요. 일단, 이제 십성으로만 봤을 때는 편관과 이제 비견입니다. 네.
얼핏 봤을 때는 관이 들어오는데 그걸 같이 맞아둘 비견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같은 무토일간, 같은 뭐 일주라도 태어난 월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건데, 자, 천간이 편관으로 들어왔고, 더군다나 이제 간목과 무토와의 관계에서 갑이 무토를 쓸모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천간 편관은 아무래도 이제 긴장이 바짝 되고 스트레스도 많고,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지나치다 보면 몸까지 사실은 아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야, 천간이 편관인 경우에는 몸 아픈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에요. 정신이 몸까지 내려오는 경우, 그리고 본인의 지지에 관이 또 있으신 분들은 네, 그대로 그거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전 지금도 늘 스트레스인데요. 그거는 본인 사주에 또 편관이 있을 수도 있고 운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내가 이제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양일간 같은 경우에는 편관의 존재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네. 뭐 음일간이든 양일간이든 뭐 을목에게 신금 편관이 너무 세면은 이거는 생명의 위협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부정적이지만,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무토가 좀 신약해. 저는 좀 신약해요. 그럴 경우에 갑이 와서 아무래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그 지지의 비견이 와준 게 그래도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수는 있고 화도 있는데 중간에 목이 없어요. 그건 수생목, 목생화 되는 재관인으로 빠지기에는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 목이 본인들에게 좋을지 나쁜지는 야마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갑진의 이 모양새가 지지의 을개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게 합화가 조금 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진토는 화로 나가는 그 따뜻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신약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래도 조금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어요. 전 토가 많은데 또 들어와요. 뭐 충이나 파 이런 걸 하면서 들어오겠죠. 뭐, 예. 토는 4개다 보니까 그게 그냥 순수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막 부딪힘도 있고 깨짐도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갑진은 이 갑이 이 무토를 소토하면서 결국에는 이 을목이 갑이라는 이 지지대를 감고 올라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게 아직까지 편관은 어떤 틀에 딱 일정한 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안 잡혀요. 그런데 이 편관을 타고 이 을목이라는 정관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니, 선생님이 무토에게는 편관 간목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편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늘 편관만 맞으면 어떡해요, 힘들어서. 좀 안정적으로도 갈 때는 있어야죠. 근데 전 토가 너무 막 많다. 그런 경우에는 이 을목은 그닥 별로 역할을 못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내년은 이게 소토를 조금 해주면서 여기에서 을목을 감고 올라가고, 이 을목이 이제 을사년에 을목으로 딱 뜨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직 약간 카오스 단계이기는 한데, 이제 관과 관련돼서요, 조직이나 직장이나 본인이 현재 몸담고 있는 곳과 관련된 관으로 치면 내년까지는 조금 과도기고 조금 정신없을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형태를 잡아가는 안정된 정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갑진년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지에서는 그래도 이 내 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지지에서는 무게합도 살짝 일어나 주기 때문에 이 편관을 오롯이 나 혼자 만든 게 아니라 같이 해줄 사람들을 만난다. 그거는 괜찮고, 이렇게 해서 을목이 무럭무럭 자라서 을사년에 딱 떴을 때는, 그때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된 관을 만들었구나. 이제 어느 정도 틀이 보인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무토분들, 특히 목 많으신 무토분들 내년에 또 목 들어와요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5년 안정된 정관을 향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래요. 지지에서 비견 들어오니까요. 비견을 한번 믿어봅시다. 지지에서의 지장간에서의 무게합화도 한번 믿어봅시다. 네, 무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기토일간 해드리겠습니다. 무토 기토가 녹음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다시 찍는 중입니다. 네. 자, 정관과 겁재, 십성으로는 정관과 겁재입니다. 갑진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인트로 부분에서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고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정관이 들어왔어요. 천간으로 정관이 들어오고 더군다나 갑목은 기토랑 합을 하려고 하죠. 이게 합화돼서 토로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사주 원국에 따라서 사실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내가 정관이랑 합을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뭐 가정이든 아니면 몸담고 있는 곳이든 아니면 이 사회든 그런 걸 정관이라고 했을 때 그 정관이랑 합이 된다는 거는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람 관계에서 트러블이 좀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왜 저래 비판하다가 딱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거죠. 물론 여기도 이 정관을 치는 에너지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다르지만 어쨌든 정관이 들어온다는 머릿속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체계를 어느 정도는 수긍한다. 뭐 이런 그 되겠고요. 자, 지지로는 이제 겁재가 들어옵니다. 자, 진토가 겁재로 들어오는데 기토에게 겁재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얘가 이제 큰 물을 막아주는 경우에 이제 천간에 이제 뭐 임수가 있을 때 무토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지에서 환경에서 겁재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는 기토보다는 무토나 진토가 큰 땅이거든요. 나보다 힘센 그러니까 친구나 동기인 것 같은데 이 아이의 영향력이 나보다 센 아이와 내가 어울릴 환경 또는 이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힘의 세기에서 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거 뺏기는 거예요. 사실은 겁재는 그런 역할이죠. 뭐 너무 약해 내가 그래서 싸울 게 안 되면 차라리 그 겁재가 나를 도와주기도 해요. 신약한 경우입니다. 딱 봤더니 뭔가를 뺏어가려고 봤는데 그 아이가 너무 약해서 불쌍해. 그러면 차라리 겁재가 뭔가를 뺏으려 왔다가 도와주기도 해요. 근데 조심은 하셔야 되는 게 겁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뭐 겁재가 좋다 나쁘다를 딱 그거 할 수는 없지만 본인 스스로 배짱이 커지는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갑진년의 물상을 보시면 이거예요. 이 진토 속에 을개무라는 세 가지 이 지상간은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천간이 하늘, 여기가 땅이나 환경, 여기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정관이라는 아이가 이 무토를 이렇게 좀 극을 해줘요. 소토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겁재가 나를 휘두르려고 하더라도 내가 휘두르지는 않는다. 내 중심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갑이라는 아이가 땅을 소토와 개간하면서 이 축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중심을 할 수 있는 이 을목이요. 이 갑을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엔 내년에 갑은 땅을 소토하고 이 을목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을목이 뭐냐? 기토에게는 편관이에요. 내가 내년에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이 땅을 소토했더니 또 다른 모험할 수 있는 또는 또 다른 직장이나 또 다른 어떤 게 스멀스멀 생겨나서 25년 을사년에 천간으로 딱 뜬다라는 거죠. 뭐 투잡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내가 옮겨볼까 이 생각도 하고요. 지금 내가 머릿속으로는 안정된 거가 있는데 자꾸 내가 또 딴 세세를 가고 싶다라는 어떤 일탈도 되고요. 벗어나는 것도 되고 모험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겁재
편제, 편관이기 때문에 아마 모험심이 상당히 강해지겠다. 근데 머리로는 아니야. 나는 지금 안정된 게 좋아. 하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관이 과연 을목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본인의 일주마다 그거마다 다르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기토는 백조, 겉으로는 정관이라 참 바른데 이 땅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호기심과 모험과 이런 그런 에너지. 그러면서 그게 25년에는 그 모험하고자 했던 이 생각이 딱 뜨면서 하자! 이렇게 머릿속에 확 긴가민가 했던 게 커지면서 25년에는 이 편관이요. 예,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제 질문이 이제.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이게 편관이 좋은 거지, 나쁜 거지는 본인 이 구성에 따라서. 아니, 이 사람은 편관으로 가기에는 그 구성 자체가 별로 편관으로 가면은 본인이 조금 틀어지면 안 좋은 건데, 가는 게, 예, 운에서 조금 더 낫거나, 그럴 경우에는 가는 게 낫지만, 만약에 식신이 있어. 신금이. 안정을 추구하니까 이 자르겠죠. 안 가. 이렇게 되는 거고. 상관인 경금이 있으면 해보자. 합의되는 거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전체를 봐야 되는데, 안정이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그 일탈이 늘 좋지, 그러니까 안정과 모험을 적절히 해야지. 맨날 모험하는 사람, 맨날 밖으로 도는 사람이, 그거는 너무나 안 좋아 보이죠. 안정이 안 되니까. 하지만 늘 안정만 추구하는 게 또 장땡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너무나 안정됐어요. 한번 일탈이 아니라 모험을 해보시는 것도 새로운 기회를 만나는 거니까요. 내가 뭔가를 시도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는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잘 활용하시길 바라는데, 저는 너무 호기심이 많고 순간에 욱하면 이런 분들 좀 조심하시는데, 운에서 들어오면 그거를 이렇게 머리로 안 돼! 이러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네. 기토 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갑진년 병화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인트로 부분에 갑진에 대한 설명을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자, 일단 십성으로는 편인과 식신이죠. 이제 이렇게 동조에 있는 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본인의 개별 사주에 편인이 더 강하냐, 식신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 이 편인은 식신을 극하는 그런 오행이란 말이죠. 십성이기도 하고. 이제 편인 도식이라고 해서 이 식신이 내 뭐 밥그릇이고 기본적인 어떤 생활의 안정이고 건강이기도 한데, 이제 편인이 들어오면 그게 조금 이거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천간에서 또 이 아이를 또 극해주거나 이걸 빼주거나 하는 아이가 들어오면 그거는 조금 달라져요. 예. 그래서 모든 일간이나 모든 일주가 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하시면 제가 이제 크게만 이제 봐드릴 건데, 네. 어쨌든 천간으로 편인이 들어왔다. 근데 이제 그게 갑이다라는 거는, 일단 편인이 들어올 때는 이 특징이요. 이제 지지에 만약에 편인이 있으신 분들은 천간으로 뜨면 더 세게 들어옵니다. 네. 편인은 먹고 사는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 거에 관심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일하기가 싫어져요. 편인이 들어오면. 사람도 조금 가리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막 평상시에 직장 다니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았다. 편인에 딱 되면 그림만 막 그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지가 아니라 천간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지에도 만약에 편인이 있다. 그러면 이게 떠버리기 때문에 되게 강해지는 건데, 저는 없어요, 지지에. 그럼 다행이죠. 그런데 지지에는 식신이에요. 식신은 또 그래도 현실성이에요. 현실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로는 나는 먹고 사는 건 관심 없고 뭔가 나의 어떤 그걸 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하게끔 두지는 않기 때문에 이 머리와 현실이 정신과 내 몸이 조금 언밸런스 할 수는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편인이 갑이고요. 제가 이제 진토 속에 이제 세 개의 지장간을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갑진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갑이라는 아이가 이 땅을 이렇게 이 개간을 하면서 결국에는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이 을목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크도록 하는 그런 그런 해인 게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갑목은 생목, 살아있는 나무기 때문에 뭐 이 경금으로 쪼개서 그 불을 막 피울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조금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 을목은 병화에게 뭐냐? 정인이에요. 정인. 네. 오행적으로는 병화에게 정인보다는 편인이 더 갑목이 더 뭐 힘은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운에서 들어오는 것과 본인 사주에 있는 거는 조금은 다른 문제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병화인데 좀 신약해요. 근데 인성이 내년에 되게 강해지는 거예요. 결국엔 이 을목이 이 쭉쭉쭉쭉쭉쭉 클 수 있는 그거를 갑목이 구성을 해주고 지지대를 그 다음에 을사년 25년의 을사년이 천간에 이렇게 뜨면서 병화에게는 정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해가 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병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오행적으로는 생명을 키우는 에너지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땅이랑 나무만 있다고 해서 크는 게 아니라 병화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더 잘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똑같은 갑진년이라고 해도 본인의 사주에 화기운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나무의 크기는 엄청나게 다르겠죠. 그래서 갑진년에 저는 나무를 잘 키우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사실은 화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물론 그 나무를 모양을 좀 예쁘게 하고 또 과일 같은 경우에는 또 잣나무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경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이때의 경금은 탁 쳐서 장작을 패서 이 목을 활활 타게 하는 용도의 경금이 아니라 장가지를 치는 정도의 경금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병화가 내년에는 아무리 인성이지만 본인이 나무나 땅이 있으면 거기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이 나무를 키우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인성이 들어왔으니 도움을 받겠다 이런 생각보다 내가 내 주변에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내년에 내가 식별하고 판별해서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병화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오행적으로 풀면은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편히 나한테 도움해주고 어쩌고저쩌고 보다 내년은 내 주변에 누가 나에게 과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내 주변에 사람을 키우는 해다. 예.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도 받는 거고 그치만 내 식신에서 자라잖아요. 무슨 얘기냐? 식신이라는 거는 내가 또 주는 거예요. 내가 나눠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화의 식신은 토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베풀고 내가 나눠주면서 나와봐 일본에서 죄송해요. 하여튼 내 그 영역에서 땅에서 내 마음에서 내가 쓰는 거기에서 내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편인이 천간에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사람을 가리거나 아니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과연 저 사람을 믿고 갈 수 있나 이런 어떤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참고 하셔라가 아니고 그거를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예쁜 나무로 가지치기도 하고 왜냐하면 편인 제가 그랬죠. 나무가 자란다고 해서 다 그냥 두시면 막 이렇게 퍼지는 나무가 돼요.
나무도 자라면서 금이 필요해요. 가지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얼마나 예쁜 가지치기로 해서 나무의 형태를 할 거냐는 본인 사주에 경금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치시겠죠. 나뭇가지를 잘 그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의 형태를 예쁘게 만들어서 결국엔 이 정인 을목을 잘 키울 수 있는, 내 주변에 나와 뜻이 잘 맞는 사람을 만드는 한 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라고 하시면 이 나무의 형체가 조금 안 이쁘게 클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본인이 경급처럼 과감하게 사람을 칠 때는 이렇게 저 사람과의 인연은 조금 끊어야겠다 할 때는 과감하게 끊는 그런 노력도 하셔야 된다. 중요한 건 네, 너무 강한 금은 나무가 자랄 때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금은 나무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이 나무의 형체를 예쁘게 하기 위한 가지치기로 금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병화 일간들이 누가 과연 나를 도와주고 진짜 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판가름하는 한 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병화 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정화 일간 해드리겠습니다. 갑진년에 대한 그 설명은 앞에 인트로 부분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일단 갑목이 정화에게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려요. 네. 자, 정화라는 게 병화처럼 스스로의 빛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자가 발전이 안 되는 오행이기 때문에 약할 경우 을목이나 갑목을 해서 본인의 불을 계속해서 지피는 에너지원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갑목이 올 경우 경금이 와줘서 얘를 쪼개서 타게 하도록 하는 불에 지속해서 우리가 이제 캠프파이어 같은 데 가면 이제 캠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불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서 잠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렇게 잘라서 넣어줘야 오래 되거든요. 근데 그 갑은 갑진년의 갑목은 그런 역할은 못해요. 생목이라 진토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얘를 땔감으로 해서 얘 불을 확 하는 용도의 갑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 정화일간 저 경금도 있고 그래서 저 신약한데 불을 확 아니요. 아직은 이를러요. 네. 경금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금은 이 갑목에 가지치기 정도 해서 모양을 예쁘게 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네. 나의 잘못하면 정화 꺼져요. 내년에 신약한 정화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인이라고 저 사람 믿어도 되고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을 인해서 내 정화 에너지가 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로 더군다나 상관인데 에너지가 빠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개인적인 어떤 속성으로 이 정인이 상관을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주장을 하거나 설치고 나대고 하는 게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정인이 늘 긍정적이진 않아요. 말할 때는 해야 되는데 이 정인이 지나치다 보면 자기 주장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때를 놓치기 때문에 또 식상이 비슷해서 식신이나 상관이든 다 약간 퍼주려고 하는 에너지거든요. 나는 누군가를 믿고 줬는데 사실 이 정인이 나를 생해주는 정인이 아닐 수도 있다를 보셔야 돼요. 자, 갑진년의 특징은 이 갑목이 이 무토를 소토하면서 결국에는 이 을목이 갑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즉 내년에 이 사람이 키우는 거는 정화가 키우는 거는 정인이 아니라 편인입니다. 중요해요. 선생님들. 왜냐 을사년에 편인이 딱 떠요. 편인이 나쁘다 라는 건 아닙니다. 정화가 약할 때는 편인도 이렇게 도움돼요. 하지만 편인이라는 거는요, 내 식신을 극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정된 틀을, 안정된 어떤 나의 그런 거를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명리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그걸 안 하려고, 사실 뭐가 좋고 이건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오행이 갖고 있는, 어떤 십성이 갖고 있는 위험 요소는 사실 어느 정도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신유월에 겁재가 세게 들어왔을 때 진짜 톡톡하게 겁재에 그거를 이제 당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누구한테 당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체화를 하고 나니까, 십성으로 약간의 그런 거는 좀 그럴 만한 그게 있구나라는 거를, 네, 그래서 겉보기엔 정인인데, 이 정인은 결국 이 편인인 을목을 키우는 이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상관일 때는 아무래도 여기에 개수 편관도 들어있어서 편관이랑 상관이랑 합을 할 때는 어떤 그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진 않다. 그렇지만 여기에 정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하겠지만, 정인도 지나치면, 예, 정인도 지나치면은요, 뭐든지 지나치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 중요한 건 이 정인이라는 그 주춧대를 타고 결국엔 성장하는 거는 편인이다. 근데 이 편인이 너무 세면 결국에는 나의 식신, 안정된 틀을 극할 수 있는, 회방 놓을 수 있는, 또는 해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는, 아무래도 인성이니까 나의 그런 어떤 호기심이나 아니면 보통 그런 사람으로 많이 오죠. 물론 이제 제가 겁제 때 그냥 저의 어떤 습관으로 제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가만히 보면 그럴 때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분위기,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무래도 상관일 때는 사람들이 뭔가 안정된 것보다 약간 들떠 있거든요. 네, 들떠 있는 데다가 여기에 편인이 그거 하기 때문에, 상관과 편인의 조합은 사실 약간의 뜬구름과 일탈과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간목을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 100% 믿으시면 안 된다. 잘못하면 내 정화가 꺼질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에겐 경금이 있어요. 이 경금은 가지치기 정도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을목이랑 경금은 또 합을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정화분들이 이 간목을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정인을 좀 잘라내고 편인을 키워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내 재성과 편인. 을경합 금으로 사실은 편인이 재성으로 가네요. 이런 경우에는 인성과 재성이 이렇게 될 때는 또 금전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조합이 나쁘면 나갑니다. 재성 쪽으로. 아무래도 상관 때문에, 제가 상관 때문에 조금 정화 일간 분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개인의 그 사주 원국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고, 또 사주 원국의 구성이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도는 그게 많다. 저는 뭐 겁재나 상관이나 편재나 뭐 편관이나 편인이나 이런 게 좀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네, 정화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간목일간 해드리겠습니다. 갑진년에 대한 설명은 앞에 인트로 부분에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겉으로만 봐서는 갑진년에 간목이 재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내 기운이 강해져서 돈을 취하는데 더 좋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 갑이 하나 더 들어오는 게 본인 사주에 어떠냐. 기본적으로 갑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비견이랑 편재랑, 네. 이제 기본적으로 갑은 하나 있겠죠. 본인들의, 뭐, 여기에 또 있든 어떤. 근데, 네. 편재는 사실은 비견이 이렇게 강해지면 더 잘 극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편재라는 게 큰 땅이잖아요. 무토가 기반이 되잖아요. 사실은 이 진토라는 거는 천간의 무토기 때문에 간목이 2개 정도는 괜찮은데 저는 간목이 몇 개, 뭐 인목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군겁쟁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자, 진토 속에 을개 무가 있어요. 비견이 이 갑이 이 무토를 소토하면서 주축 때 이 역할을 지지대 역할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을목이 잘하는 형국이 됩니다. 자, 간목에게 을목은 도움이 뭐 100% 안 된다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음양을 공부하다 보면 100% 나쁜 것도 없고 100% 좋은 것도 없어요. 근데 정도 차이는 있는데 이 을목이 간목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정말 간목에게 토가 많아서 정말 제다신약이 될 경우에는 을목도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고전에는 나와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 을목은 경금 내 편관하고도 합을 하고 을목이 간목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를 봤을 때 갑이 을에 도움이 되는 거에 비해서 을이 갑의 도움은 정말 약간 세 발의 피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갑이 을목을 좀 봐주는 그런 느낌? 근데 그런 건 있죠. 이분이 간목만 있어서 이렇게 뻣뻣하고 되게 막 스트레이트적인 성격, 그러니까 너무 강해서 그런 성격은 꺾이죠. 그런 분들에게 이 을목이 사람으로 들어오지 않고 본인의 어떤 걸로 들어오면 본인이 조금 유연함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지장간은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 겉보기에는 비견으로 오는데 내 편이네.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자꾸 편제를 했더니 그 와중에 나의 어떤 성공이나 나를 타고 올라가려는 사람이 있다. 간목분들은 좀 그래요. 죄송해요. 을목이랑은 너무 확연하게. 그래서 이 겁재가 사실은 을사년 25년에는 딱 떠요. 저는 재성이 많은데 신약해요. 그럼 괜찮을까요? 네, 그거는. 근데 겁재가 갖는 그 이름이 결국에는 나를 도와줘도 내가 얘한테 일정의 어떤 대가는 줘야 되는 아이예요. 간목분들 너무 죄송해요. 자, 근데 모든 간목이 다 그러냐? 이 을목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요소가 있으신 분들. 신금. 경금보다는 저는 사실은 신금이 좋을 것 같아요. 간목에게 신금은 어디다 쓰나 그랬는데, 이 을목을, 쳐내는 데는 신금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장간에라도 차라리 지장간에 있는 게 낫겠지? 아니야, 천간에 있어도 괜찮은데요. 어쨌든, 지장간에 있어서 만약에 유진합 금이 돼버리면, 글쎄요. 그 안에서는 또 유금가고는 합이랑 충이 일어나니까 조금 별로일 것 같고, 자, 진술충을 맞는다. 그러면은 만약에 술토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럼 이 술토 속의 신금이 을목을 잘라내겠죠. 저는 겁재를 경험해 봤는데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신금의 성향을 발휘하셔서 누가 내가 돈을 쓰거나 내가 조금 잘 되는데 나를 타고 올라가려다 그런 사람 잘라내시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을목은 결국에는 성장하면 나중에 내 기토, 내 정제를 얘가 극하게 돼버리거나 또 나에게 겁재의 성향이 나와서 자꾸 뭔가 돈을 쓰거나 지출을 하거나 약간 그 정제라고 해서 내 수중에 있는 돈 또는 내 와이프나 뭐 배우자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의 에너지를 좀 갉아먹게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목에게 내년은 비견이 하나 들어와서 재성이 많으신 분들은
그 편제를 극하기에 힘을 합쳐서 하기에는 참 좋겠지만 그 숨어있는 그 겁제 을목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관건이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간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을목일간 해드리겠습니다. 갑진에 대한 설명은 앞에 인트로 부분에 올렸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더 잘 되실 거예요. 네, 겁재와 정제입니다. 겁재라고 해서 너무 겁내실 필요가 없는 게 갑의 입장에서 을목 겁재와 을목의 갑의 겁재는 많이 다르죠. 자, 형상적으로 딱 이거예요. 원래 이 정제란 을목에게 정제인 뭐 무토나 술토나 진토 이런 종류의 아이들은 얘가 혼자서 이 땅을 개간하기에는 좀 벅찬 아이예요. 뭐냐, 무슨 얘기냐. 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뿌리를 내리면 이건 네 땅이야 라고 했는데 을목이 감히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토라는 얘기예요. 땅의 어떤 그 단단함이 기토랑은 달라서 그래서 사실은 줘도 못 먹는 어떤 느낌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땅이니까 거기서 자랄 수는 있지만 막 기토처럼 마음대로 내 뿌리를 내리기는 무토 종류에서는 힘든데 이 겁재의 간목이 이 무토를 잘 소토해요. 이렇게 서가지고 얘를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개간해 주면서 이 을목이 이렇게 이 땅 위에 타고 올라가는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네. 내년에 을목일간 분들은 어찌됐던 사실은 갑이 없으면 을목은 그냥 조금 땅에서도 요렇게 됐는데, 예, 요렇게 많이 못 크고 했는데, 이렇게 성장해요. 이렇게 쫙 위로 올라가요. 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간다는 거죠. 나무는 결국 해를 봐야, 예, 되니까. 그래야 더 크게 되고 광합성 작용도 잘 하니까. 그런 면에서 내년에 간목은 겁재로 들어오지만 을목에게는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문제는 이 겁재가 결국에는 이 정제는 내 거잖아요. 내가 개간은 할 능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 땅이야. 근데 얘가 소토를 해줘야 내가 높게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내가 친구인 겁재 때문에 성장하면 이 친구한테 제대로 된 보상은 사실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본인이 간목을 타고 올라가는데 자기가 갑인 줄 아는 거예요, 을목이. 예. 자기 사주에 갑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을목만 있다가 갑이 들어오면 얘가 쭉 성장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갑이 된 듯이 막 돈 쓰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을사년에 갑이 나가면 다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한 해 너무 우쭐할 간목이 없으신 을목분들은 너무 우쭐 하시면 조금 그 다음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조심하세요. 또는 경금하고 을경합을 하고 있다가 간목이 이렇게 오면 경금 버리고 간목을 타고 올라간다 을목은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어요. 중요한 건 내년에 을목이 엄청 성장할 수 있는 때라는 게 무지 많이 중요하고요. 저는 이미 간목이 있어요. 그럴 때 갑이 또 들어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은 사실은 내 땅을 쟁기 하나가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은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갑이 하나 더 들어온다는 겁재가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내 땅에 더 이제 그거 꽂는 애니까 사실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없으신 분들이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을목은 사실 내년에 그거예요. 누가 나를 더 힘 있는 존재가 나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내 땅을 조금 더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내 땅을 재성이라는 거 그렇죠. 뭐 나한테 들어올 돈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벌지는 잘 몰랐는데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잘 벌게 됐는데 그 친구한테 뭘 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재성은 결국에는 내가 욕심내고 소유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 성취 같은 거예요.
근데 내 혼자서 하기에는 쉽지 않았는데 이게 생기면서 또 정신적으로 또 강한 게 생길 수도 있고 친구를 잘 만나거나 본인의 줏대가 생기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에 대입되기도 하고 본인의 정신력에 대입되기도 하면서 무지 많이 성장하면서 잘만 되면 돈도 어느 정도 안정되게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겁니다. 친구 만나서 돈 쓸어 다니기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년에 을목들은 조금 약간 기가 좀 이렇게 기세등등 약간 처져 있던 을목들은 네 이렇게 해서 본인의 그 성장을 도모하기에는 제일 좋은데 부정적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괜히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진짜 자기가 아닌 그런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조금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확실히 저희 딸이 을목이라서 그런지 갑이 들어올 때 아이가 그 뭘까 이렇게 정신이 바짝 쓰면서 뭔가 더 이렇게 저랑 대화가 좀 잘 통해요. 을목만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뭔 얘기를 해도 회피하거나 자신감이 없는데 갑이 들어왔을 때 확실히 자신감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갑이 들어올 때 어쩔 때 제 말을 안 듣기도 해요. 저게 겁제 위력이구나. 참 아슬아슬한 그러니까 겁제든 상관이든 편관이든 이런 것들은 약간 이 조절을 못 해주면 아슬아슬 해버리는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을목분들 내년에 겁제를 잘 이용하셔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을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